자, 일단 이제 우리가 자바를 이제 배우시는데, 이제 자바가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 보실 거고요. 그 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이제 자바에 대해서 또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바 개발을 하시려면 일단 세팅을 하셔야 돼요. 개발 환경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 환경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예제를 직접 입력을 하고 실습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주석이라는 요거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주석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예, 주석 기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문이 또 어떤 건지 주석문이 어떤 건지 이제 구분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자바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요 환경에서도 개발이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툴이 좋은 게 나오죠. IDE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으로 해서 이클립스라는 걸 많이 씁니다. 자바 개발하실 때. JSP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클립스를 설치를 해서 좀 쉽게 쓰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사람하고 이제 컴퓨터하고 대화에 도움이 준다. 이제 사람이 컴퓨터에 어떤 작업을 일을 시키려면 명령을 내려야 되죠.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이 컴퓨터한테 바로 뭔가를 명령 내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화하는 언어하고 이제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하고는 서로 사이가 이제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서로 번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러니까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쉬운 언어 있죠. 그런 언어들을 고급 언어라고 하고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컴퓨터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인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어. 봐도. 그거는 이제 저급 언어랍니다. 누구 입장? 사람 입장.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쉬운 언어들은 고급 언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언어들은 저급 언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컴퓨터에 일을 시키려면은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명령을 작성을 해야 되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명령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령의 절차, 명령을 쭉 나열하는 거죠. 컴퓨터한테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순차대로 명령을 나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명령어대로 이제 컴퓨터가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자바 프로그램인데 자바 프로그램 혹은 뭐 C 프로그램 파이썬 언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스를요, 소스를 이게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터프리터 언어하고요, 컴파일 언어하고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바는 컴파일러 언어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클래스 캘큘레이터라고 해서 이 클래스를 만들고 컨트롤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스트링 배열의 아규먼트, 그다음에 이제 인티저 리절트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system.out.println 해서 자, 이 리절트를 찍어라. 자, 사람이 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 명령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죠. 근데 기계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는 0과 1로 되어 있는 기계어, 우리가 이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진수, 기계는요 이진수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작성한 이 고급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저급 언어로 바꿔줄 수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001, 001, 00.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대충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작성한 이 고급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저급 언어로 뭔가 변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환할 때 사용하는 장치가 이 컴파일러입니다.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통역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외국 사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있는데 미국 사람은 영어만 알아들어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러면 한국말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한국말로 얘기한 것을 한국어로 얘기한 것을 이 번역을 하시는 분이 통역을 하시는 분이 통역을 해서 미국 사람한테 영어로 대답을 해주면 되죠.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뭐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제 자바는 컴파일 언어다라는 거 한번 보셨고요. 자바는 처음에 이제 태생이 1995년도에 선 마이크로시스템, 지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오라클 쪽에 인수합병된 거죠. 그래서 그 선 마이크로시스템즈는 원래 이제 서버도 서버 장비, 대형 서버 장비도 실제 이제 그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자바 언어하고 이렇게 잘 이제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후에 오라클 쪽으로 지금 2010년이죠.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뭐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그렇고 이 자바라는 언어가 처음부터 이 자바라는 이 이름이 일부러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초기 이제 91년도에 이 95년도에 이제 자바라고 이렇게 소개되기 이전이죠. 91년도에 가전제품에서 그 제어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그 이 오크라는 이름으로 이 언어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가전제품이면 우리 가전제품 세탁기 안에 뭐 그 보면 펌웨어 들어갑니다, 그죠? 냉장고에도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기계라고 하는 것들 중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자, 이 오크를 만들 당시에 우리 그 케이블 TV 아시죠? 케이블 TV에 보면 셋탑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셋탑박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단방향으로 우리가 방송국에서 방송을 틀어주면 MBC나 KBS나 뭐 이런 EBS나 방송을 보내면은 우리는 수신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양방으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셋탑 박스 안에 이제 일단은 케이블 방송사로부터 뭔가 이제 방송이 될 때 뭔가 이제 여러분들 그 케이블 방송에 보면 어떤 메뉴를 누르면 메뉴도 뜨고 요즘에 그 홈쇼핑 같은 데 보시면은 리모컨을 누르면 화면에 메뉴 나오는 거 주문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홈쇼핑 세대가 아니면 더 멀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것도요. 사실은 그 컴퓨터 TV 안에 그런 그 프로그램을 다 셋탑박스죠요. 그 안에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놔야지만 되는데 그게 이제 셋탑박스에서 이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케이블 TV 쪽에 좀 유명한데 보시면은 박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박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드웨어에 이제 펌웨어 형태로 넣었다가 이제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버그가 생기면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버그가 생기면 가정을 방문을 해서 실제 셋탑박스가 있는 쪽으로 방문해서 뭘 해야 되냐면 수거를 해야 되죠. 수거를 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넣어서 다시 갖다 줘야 됩니다.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뭔가 윈도우 업데이트 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그 셋탑박스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창안된 게 이런 오크라는 언어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그것도 이제 다 전자제품을 다 포함해서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창기 나왔을 때 이 자바라는 언어가요 그렇게 인기 있지는 못했습니다. 초창기 처음에 탁 나올 때부터 이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하면서 박수 발차 받으면서 그렇게 막 등장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바라는 언어가 이제 95년도에 썬 마이크로소프트 일단은 발표가 됐고요.
이게 이제 흘러가서 이제 2010년도에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오라클 쪽에 이제 좀 인수가 되면서 모든 관리를 배포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하는 모든 관리를 오라클사에서 이제 다 하는 거죠. 개발, 관리, 배포를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오라클 사이트에서 우리가 지금 자바 언어를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 자, 그럼 이제 자바의 특징인데 자바라는 언어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뭐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C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 뭐 자바도 있고 뭐 여타 뭐 저 언어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바 언어는 이식성이 높은 언어다. 예. 자, 이렇게 이식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그 전에 나왔던 언어가 이식성이 없어서 되게 불편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눅스와 윈도우즈의 그 차이점은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윈도우즈 운영체제 위에서 뭔가 제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예, 계산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만들었어요. 윈도우에서 창이 뜨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만든 프로그램을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에 가져가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느냐?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에서 만든 그 계산기 프로그램을 리눅스에 맞게끔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중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초기에는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여러 운영 체제가 있는데 제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목적에서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체제, 이제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윈도우즈를 쓰고 어떤 분은 유닉스를 쓰고 어떤 분들은 리눅스를 씁니다. 그럼 내가 이제 모든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수익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점은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만드는 개발자 따로,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만드는 거 따로, 다음에 또 뭐 다른 또 맥OS에서 돌아가는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환경에서 각각 운영체가 다른 환경에서 별도로 또 개발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몇 배의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플랫폼별로 개발자가 없으면 이제 한 사람이 그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부담이 분명히 올 겁니다. 개발자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한 번만에 뚝딱뚝딱 해서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라는 것도 해야 되고요. 수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정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버그가 발생했을 때 그죠? 뭐 버그를 또 잡아야 되고. 예. 그래서 일이 곱하기 뭐 n배 정도로 계속 이제 늘어날 수도 있어요. 환경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자바 언어는 이래서 좋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자, 현재 이제 이 이식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자바 소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죠? 소스 코드를 만들게 되면 그 프로그램 한 번만 만드시면 윈도우에서도 돌아가고 리눅스에서도 돌아가고 맥OS에서도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죠? 굳이 윈도우 따로, 리눅스 따로, 맥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윈도우 프로그램 1시간 만들어야 되고 리눅스 프로그램 1시간 만들어야 되고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맥 환경에서 또 돌아가는 프로그램 1시간만, 총 3시간 걸렸다면 소스 1시간 만에 하나만 만드시면 이걸 윈도우에서도 실행, 리눅스에서도 실행, 맥에서도 실행 다 된다는 거죠. 일이 3분의 1로 줄어들죠.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자, 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수익이 많아지니까 비용이 줄어들면 수익이 많아지죠. 그죠? 당연히 이제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바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실행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가상 머신이 있습니다. 우리 그 VMware나 버추얼 박스나 버추얼 PC 했을 때 그 프로그램들이 보통 뭘 만들어 주냐면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자, 호스트 OS 위에 게스트 OS를 설치를 해서 운영체제는 지금 윈도우인데 그 윈도우 위에 내가 리눅스 중에서 종류 많습니다. CentOS도 설치하고 우분투도 설치한다.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가상 머신, 리눅스 가상 머신을 설치해서 내가 사용을 이제 한다.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거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 OS에 맞는 JVM이라는 자바 가상 머신이 예, 다 존재해요. 그래서 그 자바 가상 머신은 JVM은 윈도우에 종속되어 있는 가상 머신, 리눅스에 종속되어 있는 가상 머신, 맥에 종속되어 있는 가상 머신 다 존재합니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그 오락실에서 그 했던 그 게임을 집에 PC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에뮬레이터 이제 사용해서 게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흉내내는 거. 그러니까 그 오락실에 있는 기계를 컴퓨터가 흉내내서 오락실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오락실에 오락기 안에 넣는 그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이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뮬레이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상 머신입니다. 이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오락실에 쓰는 그런 컴퓨터 종류가 아닌데 다른 종류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그 컴퓨터의 가상으로 오락실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컴퓨터 위에 게임을 오락실 게임기에 맞는 그 게임을 가상의 게임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실행을 이제 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이게 있었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자바가 이제 그런 개념도 다 이제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이식성이 높은 언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는 확장자가 자바인데 점 뒤에 확장자가 자바라고 이제 끝나는데 소스를 만들어서 이제 컴파일러가 존재합니다. 컴파일러가 이제 자바 C.exe라고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 C라는 컴파일러를 가지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클래스 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확장자가 클래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 파일 다른 말로 바이트 코드라고 그러는데 바이트 코드 형태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클래스 파일은 윈도우에서 바로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가상 머신 위에 올려줘야지만 이 가상 머신에 의해서 이 클래스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이제 개발한다 하면 처음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게 보면 JDK인데 그 JDK 안에 자바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하고요. 자바를 이제 클래스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JVM을 포함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윈도우면 윈도우에 맞는 JVM, 리눅스면 리눅스에 맞는 JVM, 맥이면 맥에 맞는 JVM.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자바의 특징을 또 더 보게 되면 객체 지향 언어다. 예. 자, 이 지금 이제 OOP라고도 하고요. 예.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자바 언어를 제대로 사실 아시려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프트웨어 이제 공학 시간에 이제 배우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책 한 권이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 나온 이제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도 그러면 이게 왜 나오겠는지 아셔야 돼요. 자, 앞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나오기 전에 절차, 그러니까 순서대로 실행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토문을 없애고 이제 함수 같은 거 이제 사용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언어를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도 이제 그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새로운 또 언어를 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에서 개발한 언어를 쓰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점점 커지고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오니까 이게 이제 작업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예전에는요 실패하는 비율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이제 실패하는 비율이 줄었고요. 이 객체 지향 그 이전의 프로젝트 이렇게 개발하는 거 보면 실패율이 되게 심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패 개발하겠다 했는데 개발 못 해내는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이 자바는 처음에 이제 이게 태어날 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설계도 위에 설계도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언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바를 익히시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언어도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었고요. 이게 C++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객체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기존의 절차적인 어떤 순차적인 그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이제 자바라는 언어도 나오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안적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C++라는 그런 이제 언어들도 이제 나오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자바 언어를 이제 배우시면은 또 다른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이해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언어를 공부할 때 쉬운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바 언어를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시면은 다른 언어들을 마스터하기 쉬워집니다. 왜? 이 언어는 처음부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런 방법, 그런 설계도가 완전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개념 잡기가 되게 좋아요. 타 언어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 내용에는 부품 객체를 먼저 만들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비법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바가 이제 OP, 이제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개발용 이제 언어다. 그다음에 캡슐화, 상속, 다형성, 자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들을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기계를 이제 우리가 만든다고 이제 봤을 때 자동차도 될 수 있겠고요. 만든다고 봤을 때 보통 통으로 이렇게 기계로 꿍 찍어내서 만들 수는 없죠. 저 기계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을 그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부품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만들어낸 부품들을 완성차를 합니까? 그 조립 라인이 있는 그런 이제 만약에 자동차를 뜨지면 타이어 만드는 회사는 타이어를 만들고, 그죠? 핸들 만드는 회사는 만들고, 브레이크 만드는 회사는 브레이크를 만들고, 엔진 만드는 회사는 엔진을 만들어서 이거를 납품을 하겠죠.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납품을 하면 이걸 이제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메이커 회사에서 이걸 납품을 받아서 조립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부품 객체를 먼저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것들을 조립을 해서 이 큰 완성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계가 고장나면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것도 부품처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언어를 이제 만든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그 자바가 지금 이제 버전업이 계속 되면서 이제 요런 이제 함수 예전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함수는 메소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자바에 보면 메소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이 메소드라는 용어가 함수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오면서 앞에 이제 C 언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장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런 장점들은 어느 정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C 언어에서 어려웠던 그런 포인터, 그러니까 포인터라고 해서 메모리 어드레스를 직접 접근을 해서 이렇게 보통 하드웨어 제어할 때는 좋지만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 메모리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어려운 부분들을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일단은 처음에 나올 때는 이런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어떤 필드를 어떤 변수에 해당하는 필드를 만들고요. 어떤 값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인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 객체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제 자바 이제 뒤쪽에는 가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건데, 자, 그렇게 이제 다룬 건데, 이제 자바에서 이게 항상 그러면 뭔가 작업을 할 때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를 찍어내서 그렇게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게 함수적인 스타일 중에서 이게 장점이 있더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더 쉽더라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 중에서 함수적인 그런 방법을 쓰지 않다가 예전에 쓰던 그런 합수적인 스타일의 코딩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것도 장점이 있었거든요. 다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으로 해서 다 나쁘고 다 잘못됐고 뭐 효율이 떨어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죠? 예전 것 중에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식이라는 형태로 해서 람다 익스프레션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조금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고 컬렉션 요소를 뭐 필터링, 매핑, 그룹핑, 집계 재처리할 때 이제 요 함수적 스타일 코딩인 람다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버전에서는 이런 개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이제 이게 진화하면서 이런 포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 이거는 이제 C 언어에서는 수동으로 관리합니다. 개발자가 어떤 배열이라든지 메모리 공간을 잡을 때 사이즈를 이만큼 쓰겠다 해서 딱 정해서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쓰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다 썼으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반납을 하지 않으면 메모리에 자 쓰고 나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납을 안 하면 메모리가 점점 어떻게 보면은 쓰지도 않는데 공간만 차지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가용한 그런 영역이 사라져 버립니다.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져 버리면 프로그램이 다운되게 됩니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메모리가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이 메모리 관리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메모리를 할당을 했으면 다시 거둬들이고 하는 이런 반납하고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어렵죠, 그죠? 근데 자바는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서 이런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굳이 뭐 메모리를 뭔가 할당을 받기 위해서 설정을 해주고 다시 반납을 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접해 보시고 C 언어를 개발해 보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차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이런 그 C 언어 할 때 어려웠던 것을 조금 자동으로 이제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면 개발자는 여기 보시면 이제 핵심 기능 코드에 집중할 수 있다, 그죠? 개발하면 신경 써라. 말 그대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자바는 다양한 이 언어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바로 일반 이제 그 PC용 데스크탑용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개발 가능하고요. 웹 프로그램도 개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 프로그램도 개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많이 썼지만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애플리시라고 해서요. 브라우저에는 기능이 없는데 이제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되면서 그 애플리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게임 같은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UI 같은 것도 원래 브라우저에 없는데 그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애플리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액티브엑스는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기술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없애는 이제 방향이지만 기존에 브라우저에서 할 수 없었던 지금은 가능해요. 근데 예전에는 브라우저 자체 내에서 동영상 실행 안 됐습니다. 음악 실행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행을 하려면 그 플레이어를 액티브엑스 형태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지만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HTML5 그다음에 CSS3처럼 이런 이제 웹 표준 기술이 나오면서 그걸 다 흡수를 했어요.
따로 그런 액티브 X를 쓰지 않더라도 멀티미디어를 다룰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표준화가 됐습니다. 예. 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갔는지도 조금 아시긴 아셔야 돼요. 액티브엑스 그런 형태의 아주 좋은 프로그램만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바이러스, 예, 해킹 툴 이런 것들도 개발자면 예, 악의 그 어떤 나쁜 그 감정으로 예,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컴퓨터에 그게 실행이 돼서 뭔가 나쁜 어떤 영향을 주는 예, 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사용하지 말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징에 자 멀티스레드라고 해서 우리 이제 그 병렬 처리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렬 처리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도 보면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만 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다른 작업 못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뭔가 얘기를 말을 시키면 엉뚱한 데로 가시는 분 있죠. 예.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자, 음악 들으면서 운전도 하면서 그죠? 이 사람하고 대화도 가능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이 일을 한다고 봤을 때, 특정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우를 많이 받죠. 그래서 자바가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법이 이제 멀티스레드라는 이제 이런 이제 기법을 지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용량 작업을 시간이 대용량 작업이니까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많이 걸리는 것을 조금 분할을 해서 병렬로 처리하게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멀티스레드. 그다음에 이제 동적 로딩이라고 해서 예. 요거는 미리 객체를 만들어 놓지 않고 이제 클래스라는 이제 그 객체를 만들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리 객체를 만들어 놓지 않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필요할 때만 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동적 로딩이라고 하고요. 유지 보수 시에 특정 객체만 쉽게 수정, 교체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가능함으로 해서 유지 보수가 아주 이제 쉬워진다는 거죠. 교체해서 이렇게 부품 바꾸듯이. 다음에 막강한 이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한다. 예. 원래 이제 자바 나올 때 오픈 소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바가 또 이제 사용된 지가 꽤 이제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많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예,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예, 끝내고요.